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온 에어. 현디 캔디의 빵과 영화 사이. 현디, 벌써 수능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2개월밖에 안 남았나요? 네, 가을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면 수능이 성큼 다가와 있다고 하는데 벌써 그런 계절이 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벌써 수능 본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참 많겠죠? 맞아요. 현디는 고등학생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셨어요? 네? 잘 안 들려요. 들리세요, 현디님? 제가 공부 열심히 했는지는 비밀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시험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수능만 보면 더 이상 제 인생에 공부와 시험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공부와 시험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수능을 기다리며 또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뭐죠, 캔디? 공부와 시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와 시험으로 준비한 영화는요, 바로 위플래시와 몽블랑인데요.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돼요, 정말. 그럼 가장 먼저 위플래시의 타이틀 OST와 같은 노래죠. 위플래시 듣고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디. 현디가 오늘 소개해주신 영화가 위플래시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와 시험이라는 테마로 가지고 온 영화는 바로 위플래시인데요. 혹시 캔디 보셨나요? 보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인 줄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드럼 치는 학생이 나오는 영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인공인 앤드류는 드럼을 치는 학생인데요. 드럼에 대한 열정이 아주 많은 친구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재능인지는 뭔지 어쨌든 어느 정도 드럼을 잘 치긴 하나 봐요. 네네. 좀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워낙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여서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유명한 음악학교에 밴드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밴드가 바로 플래처라는 교수가 네네. 진두지휘하는 그런 밴드인데요. 우리 주인공 앤드류는 당연히 거기에는 속해있지 못하고 더 하위 단계의 어떤 밴드부에서 그것도 네네. 메인 드러머가 아닌 보조 드러머로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플래처 교수의 밴드에서 드러머를 뽑는다는 네. 소식이 당연히 유명하게 그쵸. 흘러왔겠죠. 왜냐면 네네. 워낙 유명한 분이거든요. 네. 플래처라는 분이 엄청 유명한 인정받는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네네. 모두가 그 자리를 탐하는데 앤드류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앤드류는 이 드럼에 대한 열정으로 밤 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드럼을 치다가 네. 플래처 눈에 띄게 되는데요. 네네.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모습을 우연히 본 플래처는 앤드류를 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날인가요? 그 앤드류의 밴드에게 직접 가서 자신의 드럼을 자신의 밴드의 드럼을 쳐줄 사람을 뽑겠다. 내일부터 나와라. 우리 밴드로 나와라. 네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당연히 앤드류의 밴드부에 있던 메인 드러머가 의기양양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메인 드러머가 아니었죠. 바로 앤드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네. 그렇게 앤드류는 유명한 플래처 교수의 밴드부의 드러머가 되는데요. 네네.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플래처 밴드의 메인 드러머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첫날 이제 정말 메인 드러머로서 처음 밴드에서 드럼을 치게 되는데 이 플래처 교수가 실력적으로도 정말 유명하지만 네. 또 다른 이유로 또 유명합니다. 뭘까요? 아주 악명 높은 교수인데 어째서죠? 그 교수의 교수법이 굉장히 가혹하고 폭력적이고 좀 무섭기로 유명했어요. 네네. 앤드류가 딱 그 플래처의 밴드부로 처음 드러머로 온 날 이제 그 밴드부 단원 앞에서 자신의 드럼을 이제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다정하고 칭찬해줘요. 네네. 되게 유명한 드러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살아 돌아왔다 이런 칭찬을 하는데 1초, 3초 뒤에 바로 박자가 틀렸다면서 앤드류에게 다가와서 앤드류의 뺨을 세게 때립니다. 굉장히 거친 교수법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앤드류는 꿈에 그리던 플래처의 밴드에 들어가게 됐는데 역시나 그날 이후로 플래처의 밴드에서도 보조 드러머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 처음에 메인 드러머로 앉았던 그 희열을 잊지 못하고 다시 메인으로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네네. 열정적으로 연습을 해요. 네네. 근데 그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플래처 교수의 어떤 날카롭고 무섭고 폭력적인 교수법은 계속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앤드류를 더 자극하고 더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다칠 만큼 죽어라 연습을 해요. 계속 연습을 합니다. 땀이 뻘뻘 나고 진짜 네.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연주회가 열리게 돼요. 연주회가 열려서 우리 앤드류가 메인 드러머로서 어머.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네. 도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사고가 나서 피를 범벅한 채로 네네. 연주회장으로 갑니다.
그동안 계속 연습해 오면서 그 폭력적인 교수법에 익숙해지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그 메인 드러머 자리가 욕심이 나고 점점 자기 자신을 잃을 만큼 드럼에 대한 과한 열정이 보여지게 되면서 정말 사고 후에 피범벅이 된 채로도 연주회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드럼을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네네. 그 플래처의 교수법이 이 아이를 얼마나 망가뜨리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인데요. 네. 앤드류는 끝까지 정말 연주회를 마치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시간도 늦었고요. 앤드류의 얼굴은 진짜 피범벅이고 심지어 손도 다 피범벅이에요. 계속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치려고 난리를 치니까 막 손은 더 피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래처가 고함을 지르고 근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화가 날 대로 화나버린 앤드류는 이미 그 교육법에 절여져서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드럼밖에 안 남은 앤드류는 플래처에게 막 같이 화를 내고요. 심지어는 말리는 친구들에게 플래처와 같은 나쁜 언행을 쓰기도 하고 진짜 드럼에 미친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폭력적인 사태를 벌이고 결국 앤드류는 제적당하거든요. 네네. 드럼에 대한 꿈이 전부 산산조각이 난 거죠. 네. 그 교육법이 자극해서 그를 극한으로 몰았는데 결국에는 너무 허무하게 놓아버리게 되니까 그는 진짜 제적당하고 거의 멍하게 살았어요. 네네. 그러던 어느 날 한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앤드류 같은 일을 당했던 제자가 플래처에게 이전에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다른 제자는 이미 너무 유명해지고 그의 교수법 때문에 정말 최고의 실력을 얻게 되기는 했지만 네.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했다고 해요. 저 그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어떤 드라마요? 스카이캐슬. 맞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라는 테마의 이 영화를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같은 이유일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플래처의 교수법이 어떤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극한까지 몰아서 네네. 최고의 재능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네네. 결국 한 사람은 자살을 했죠. 그래서 그 변호사가 왜 왔냐? 자살했던 그 친구도 있기 때문에 앤드류 너도 극한까지 몰아서 피범벅이 된 채로 연주했잖아. 너도 당한 거 이야기하고 증언 한번 해주면 그 교수를 그 학교에서 완전히 박탈시킬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러 왔던 거였어요. 고민 끝에 앤드류는 증언을 하고요. 네. 결국 플래처도 교단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 이후에 한 재즈바에서 플래처 교수가 연주하는 걸 보게 됐는데요. 플래처 또한 앤드류를 마주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 제안을 해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부가 이제 학교가 아닌 다른 밴드부죠. 있는데 꽤 유명한 밴드부인가 봐요. 거기서 드럼을 쳐줄 수 있겠느냐. 네. 네, 드럼을 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고가 나서 네. 뽐내지 못했던 그 곡을 뽐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는데요. 사실 그것은 플래처의 덫이었습니다. 앤드류의 증언 때문에 자기가 학교에서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플래처의 복수인데요. 앤드류는 같은 곡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딱 그 드럼 자리에 앉았지만 사실은 처음 보는 곡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대회 자체가 되게 엄청난 대회였거든요. 네네. 그 대회 자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앤드류는 안 그래도 폭력적인 교수법에 많은 좌절을 겪었는데 그런 마지막 기회까지도 바보처럼 날리면서 정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으로 향해 가는데요. 네네. 재밌었나요? 네, 뭔가 저는 이 위플래시라는 영화의 앞부분 줄거리만 알고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 뒷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현디님 덕분에 또 새롭게 알게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줄거리를 얘기하느라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줄거리를 유발하는 게 바로 플래처의 폭력적인 교수법이거든요. 네네. 그럼 저희 Too Hip to Retire이라는 노래 듣고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디 스픽 시간입니다. 현디가 위플래시에서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왜 그렇죠? 아까 제가 줄거리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그 마지막 큰 대회에 앤드류를 드러머로 초대했는데 앤드류가 생전 처음 보는 곡을 연주하도록 해서 거기서 아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복수를 하는 장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앤드류는 그것에 지지 않고 자기가 사고가 나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 곡이 있잖아요. 네. 그 곡을 그냥 연주해버립니다. 다른 밴드의 다른 악기들은 그냥 있고요. 그렇죠. 원래는 다른 곡을 연주하기로 했는데 그 곡의 연주가 어차피 망했고 그게 끝난 이후에 앤드류는 갑자기 미친 듯이 그 연주를 하기 시작하고 밴드부에게 직접 마치 자기가 플래처가 된 것처럼 네네. 지휘하고요. 근데 그 밴드는 또 곧잘 따라옵니다. 근데 앤드류가 거기서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연주를 하게 돼요. 네. 그 사실 플래처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교습을 했냐면 네. 정말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스카우트 했을 때 물어봤던 신상 정보들이 있어요. 뭐 아빠는 뭐 하시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했다가 그 아이의 어떤 드럼 실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명목으로 막 가정사까지 들먹이면서 네가 그렇게 치니까
아빠가 그렇게 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모욕까지 하고요. 네. 거의 그냥 이 인간의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박살내는 듯한 언어를 쓰면서까지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만들려고 해요. 네네. 그게 교수법이었던 거죠. 네네. 앤드류는 그런 모욕을 겪으면서 손에 피가 나면서 연습했던 곡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무산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박하고 괴롭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울부짖듯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바로 플래처가 마음에 들 정도의 연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시작해버렸던 앤드류에게 막 화를 내다가 그 앤드류의 그 미친 듯한 연주 실력에 결국에는 미소를 짓거든요. 결국엔 극한까지 몰아쳐서 자신이 원했던 물론 마지막 장면은 의도한 게 아니었겠지만 네. 어쨌든 자신의 교수법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만 같은 그 앤드류의 마지막 연주에 활짝 웃는 플래처의 얼굴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바로 저는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고 싶은데요. 네. 어떠세요? 사람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그 전 대자는 자살까지 했잖아요. 앤드류는 정말 인생이 힘겹고 많은 네. 것들을 잃었을 거예요. 자신에 네. 대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정말 완벽한 연주를 보여줬다. 상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수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마키아벨리가 생각이 났는데요. 마키아벨리요. 네, 마키아벨리는 이제 권모술수를 이야기한 사람으로 내가 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주창한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플래처 교수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학생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실력,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이 어떠하든 이 학생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심지어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아이의 모든 걸 밟아야지만 극한으로 몰아야지만 좋은 연주가 나온다라는 지론과 신념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한 자신의 전 제자의 이야기를 학생들 앞에서 들려줄 때가 있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 제자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자신의 교수법이 그 아이를 자살까지 이끌었는데 네네. 마치 무언가 굉장한 작품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어떤 작품을 네. 이야기하고 연민까지 흘리는 그 뭔가 모순적인 장면도 있거든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일부러 물불을 안 가리게 하는 거죠. 최고를 위해서. 그러면 그 플래처 교수는 자신의 교육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앤드류의 연주 실력에 활짝 웃을 수 있었겠죠. 현디님은 이 교육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아까 캔디님도 스카이캐슬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 플래처가 한국의 교육으로 이렇게 대치돼서 네네. 이렇게 그렇게 보이기도 했거든요. 플래처가 한국의 교육과 같다. 사실 극한으로 몰아쳐지는 게 있잖아요. 저희 한국은 뭔가 개개인의 특성과 개개인의 장점과 개개인의 어떤 성향보다는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몰아붙여서 그 안에서 경쟁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1등을 만들어내는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도 각기 다른 어떤 재능이나 특성을 개발하는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수능이라는 시험 그 자체를 위한 시험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완벽의 경지를 보여줘야만 하는 네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플래처의 교육 방식을 보면서 한국 학생들, 저도 한국 학생이죠. 네. 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약간은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어떻고 너의 인간성이 어떻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적인 성적을 그래서 사실 사교육 같은 것도 엄청 성행하고 또 한국의 어떤 이런 교육 시스템이나 성적으로 인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앤드류입니다. 앤드류가 그 드럼 실력이 저는 타고난 실력인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현디가 픽한 그 장면, 정말 그 격렬하게 플래처 교수가 미소를 지을 만큼의 그 실력이 사실은 그런 천재성이 아니라 갈고 닦은 정말 피땀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노력의 산실이었다는 게 오늘 알게 됐어요. 사실 그 대학교 자체도 음악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능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예 네네.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정도 실력의 앤드류가 플래처 같은 교수의 엄청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네네. 그 정도의 피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 완벽한 연주를 해낼 수 있었을까? 라는 마음이 또 동시에 들기도 해요. 안타깝기도 하면서. 근데 저는 그마저도 한국의 공부, 한국의 시험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능 1등급 받고 만점 받으면 사실 뭘 해도 될 놈이 되잖아요. 그 정도의 엉덩이 힘, 그 정도의 끈기와 노력이면 사실 앞으로 그 사회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잖아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정말 이 플래처 교수의 교수법이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하는 맞습니다. 그런 교수법인 것 같네요. 좀 생각이 깊어지고 좀 많아지는, 왜냐면 또 네네. 저희가 진짜 한국 학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네. 엄청난 반복과 노력과 피땀 눈물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재능을 최고의 경지까지 올리는 일에는. 네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의 인간성과 존엄을 해칠 만큼의 피땀 눈물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쯤에서 현디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마지막 그 명장면이 탄생하기 직전에 앤드류를 멘붕으로 몰아넣었던 그 노래인데요. 네, 어떤 곡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바로 업스윙잉입니다. 아. 이 노래 듣고 빵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네, 여기는 FM 하모니 빵과 영화 사이고요. 저는 현디. 저는 캔디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빵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빵은 두둥 뭘까요? 몽블랑입니다. 몽블랑이요. 그 네, 동글동글동글동글 그 빵 말하시는 거죠? 맞아요. 산 모양처럼 생긴 빵. 맞아요. 몽블랑이 산이란 뜻이죠. 맞아요. 몽블랑이 하얀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걸쳐 있는 알프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몽블랑 산, 네, 그 명칭을 따서 부른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제가 왜 이 빵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 그리고 맛도 궁금해요. 그 맛은요, 저는 약간 페스츄리로 된 형태의 빵을 먹었는데 페스츄리의 그 질감, 저는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겉부분부터 몽블랑 그 빵을 뜯어가면서 그 안에 촉촉함을 느끼곤 합니다. 아, 그러면은 맛은 상상해 갈 수 있는 어떤 플레인한 맛인데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서 네. 몽블랑이군요. 네, 네, 왜 이 빵을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의 테마가 공부 그리고 시험이잖아요. 저는 이 공부와 시험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알지만 정상이 왠지 멀어 보이고 힘들고 내가 저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희열과 뿌듯함과 성취감과 그 정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맞죠. 힘든 만큼 기쁘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 오늘의 테마에는 몽블랑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빵이네요. 네, 현디는 지금까지 시험들 많이 봐보셨어요? 시험이요? 네네. 아까 오프닝 때도 말했지만 시험의 연속이죠. 아직도 제가 치러야 할 시험이 산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왔던 그 시험들 가운데에서 가장 뭔가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시험을 봐서 뭔가 변화를 했다든지 좀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시험이 있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건 수능이고요. 네. 제일 저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온 시험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면접들? 아, 면접? 네네. 어떤 걸 이야기해 드릴까요? 둘 다 아니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캔디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시험? 저도 현디처럼 정말 가장 긴장이 많이 됐던 시험은 수능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저도 시험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취업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 취업 준비의 시험은 수능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전형들이 훨씬 더 많고 그 한 전형 한 전형 올라갈 때마다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근데 갑자기 음. 캔디님이 수능 때 도시락 메뉴를 어떤 거 싸갔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저는 흰 쌀밥이랑 밑반찬들, 음. 장조림, 음.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반찬들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상 깊으면 아직까지 메뉴도 또 맞아요. 기억을 하시네요. 맞아요. 그럼 현디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드릴까요? 수능이랑 면접 둘 다. 수능. 저는 사실 어떤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고등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과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데, 네. 뒤늦게 수능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네. 성인이 된 이후에 네네. 수능이 뭔지부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미 고등학교 3년 내내 했던 그 공부들을 네.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 약 한 음.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압축해서 완전 제로 베이스로 수능이 뭔지부터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엄청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음. 수능 공부가 힘들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면 맞는 걸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물론 많았지만 되게 뭔가 헤매는 느낌이랄까? 그냥 노를 젓는 거가 너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노를 어떻게 젓는 게 맞는 건지 이 방향으로 젓는 게 맞나? 내가 노를 젓고는 있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 같네요. 그렇다면 취업 면접이라는 시험에 관련된 느낌인가요? 네. 저도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제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걸 제 것으로 소화하고 제 것으로 적용하고 이 체득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필요한 양은 또 있잖아요. 네. 제가 노력해야 되는 양은. 네. 그게 꼭 있어야지만 또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맞아요. 내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그 양을 채우기도 바쁜데 네. 그 양을 어떤 질로 채울 수 있을지를 네. 고민하고 있으니 네. 그냥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줬으면 좋겠다. 나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맞아요. 그럼 나 차라리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이런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힘들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취업을 위한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일이고 네네.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선별해서 조합한 어떤 결과거든요. 그래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일 수 있는 최선일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그때보단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는 이 바닥에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면접에서는 3등, 2등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1등만 필요한 자리입니다. 별로 뽑는 곳도 없고요. 뽑아도 한 명씩 맞아요. 뽑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1등이 돼야 해서 이번에는 그 절대적인 양을 채우고 맞아요.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의 힘듦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법은 알고 있진 않더라도 그래도 수능보다는 저는 훨씬 감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해가는 제 실력이나 모습들을 보면서 좀 희망을 갖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유재석 씨의 목소리가 아주 듣기 좋은데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듣고 왔습니다. 캔디가 몽블랑을 골랐던 이유가 공부와 산을 오르는 게 비슷해서라고 했는데 맞아요. 산처럼 오르는 공부를 통해서 음. 얻은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산을 오르면서 공부라는 산을 오르면서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꾹 참아내고 해야 할 때가 있구나를 알게 됐고 어떤 공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부로 산을 오르셨나요? 저는 학업 고등학생 때와 대학생 때 그 학업 정말 말 그대로 네, 공부 네네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참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꼭 필요하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뭔가 노력을 해서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상에 다다랐을 때의 그 뿌듯함과 성취감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걸음이 되지 않았나. 정말 그렇겠네요. 정상까지 가보신 적이 있다면 정상까지는 아직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정상이 아닐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 공부의 결과도 되게 유의미했지만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칼국수를 끓여주셨거든요. 뭐 수능이나 이런 거요? 그냥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후에도 네네네네. 제가 이렇게 시험을 마치고 집에 오면 꼭 외할머니가 칼국수를 끓여주셨어요. 네네. 그럼 저는 그 칼국수를 먹으면서 시험을 마치고 정주행하려고 했던 드라마들을 쭉 봐요. 너무 행복하겠네요. 네, 그때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험까지 잘 봤으면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힘 때문에 제가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위안을 얻지 않았나. 그쵸.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네네.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칼국수를 그냥 그런 상태로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칼국수
와,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자신의 네, 희열을 네.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열심히 한 만큼 기쁘더라고요. 맞아요. 이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취업이라는 산에 오를 때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정상에 언제 오를지는 아직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학업에서 노력을 했던 것처럼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분명 얻고 배우는 게 있을 거고 또 그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과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쵸. 그런 희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상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캔디님은 스스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캔디님의 학업 시절은 무언가 열심히 한 만큼의 보상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한 만큼의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 정상의 경험이 네네. 저는 지금 만약에 캔디가 취업 준비하면서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때 한 번의 경험이 지금 산을 오르는 것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눈에 보여요. 한 번도 그 산을 오르고 내가 노력한 만큼 정상에서의 기쁨을 맡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산을 다시 오를 때도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캔디님은 최선을 다해서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이 오르는 게 조금 힘들지라도 버텨내는 힘이 훨씬 강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네, 이건 현디님이 제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청취자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저는 정상에 올라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언가 보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 열심히 한 적 저는 솔직히 세상에 살면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현디를 알고 지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현디님이 열심히 없었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나마 열심히 꼽자면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그 취업 준비, 네네. 면접 준비에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전에 학업 시절에 네네. 딱 한 번 정말 열심히 부렸던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그때 성적도 잘 나왔고 네네. 그랬지만 스스로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 높은 성적을 받았을 때 딱히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 제가 공부에 집중한 만큼 친구도 없어졌고요.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뭐 영화나 취미생활 같은 것들도 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성적은 얻었지만 제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상을 뭐로 보는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각자만의 정상은 다르니까요. 네. 저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정상은 이런 거구나. 나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가치, 기쁨?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해야 정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서 지금 그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쁘게 노력 중입니다. 네, 정말 현디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내게 정상은 뭘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엑소의 365 들으면서 우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까진 부딪혀봐 여섯 번쯤 울지라도 다섯 번 더 이겨내면 끝이 보이기 시작해 조급하게 달릴수록 중요한 걸 놓칠 뿐이야 내게 좀 더 시간을 줘 숨을 고를 수 있게 해 늘 같은 곳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365 난 매일 아침 잠든 널 깨우며 하루 시작
네, 현디. 제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고 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맞춰야 된다고요? 네. 저 아직 할 얘기가 산더미인데 너무 아쉬워요. 그쵸, 현디. 현디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역시 제가 한국 학생인 게 진짜 오늘 한국 교육, 공부, 뭐 반복, 재능, 산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솔직히 할 얘기 진짜 반의 반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아쉬움이 제일 커요. 네, 표정에서 그 아쉬운 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저도 캔디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아주 몰입해서 마키아벨리 이런 단어까지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캔디도 이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테마를 가지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공부 제2탄 준비되는 건가요? 네, 기대되시죠, 여러분? 너무 기대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비슷한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죠? 7.8기의 촛불 하나라는 곡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따뜻함을 얻었던 그런 곡입니다. 7.8기의 촛불 하나 들으면서 마칠게요.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